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아주 스펙타클하네요. 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이긴 줄였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거의 뭐 회복을 했고 코스피가 좀 아쉽지만은 0.77% 빠졌습니다. 오늘 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 5세대 HBM이죠. HBM 그 3, 8단 제품을 납품했다. 그런 소식에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지? 납품했으면 승인 떨어졌으면은 올라가는데 아쉽지만은 하락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 9시 반 정도 삼성은 1200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52,500원에 거래된 걸 봤고 장 초반에는 아시다시피 51,700원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중국용 AI 가습기에 공급할 이 고대역폭 메모리 8단 제품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기다렸던 소식인데 주가는 힘을 못 쓰네요. 딥시크 여파 같아요. 딥시크 여파로 엔비디아 납품 호재가 힘을 잃다 보니 이 부진한 반도체 실적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개장하지 않은 동안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사양 AI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 142.62달러에서 30일에 124.65달러로 현재 1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발표된 확정 실적도 영향을 좀 미치네요. 삼성은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9.9% 증가한 6조 4,927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오전에 공시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75조 7,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습니다. 핵심 사업은 반도체 쪽에 그 매출이 30조 1천억,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밖에 안 돼요. 상당히 참 치명적이었습니다. 너무 작다 영업이익이. 거의 시장에서 전망한 3조 원대 영업이익이 못 미치다 보니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가 약간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짜증스러웠죠. 하여튼 어쩌겠습니까? 뭐 빠지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을 20원 넘게 급등을 합니다. 웬일이야? 오늘 보니까 환율이 막 푹푹 튑니다. 팍팍 튀는데 이 중국의 딥시크 신제품 발표랑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금리 동결,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엄포 등 설 연휴 기간에 이슈를 한꺼번에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삼박자가 이제 떨어진 거죠. 딥시크,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관세 부과. 이 삼박자 맞아 떨어지니까 결국은 환율이 튀더라는 거죠.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21원 사전 올라가지고 1452원 70전에 주간거래를 마쳤는데 환율은 14원 70전 오른 1446원으로 출발한 후에 오전 중에 1450원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정중한 때 1456원까지 오르는 등 1455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다가 장 막판 소폭 내렸습니다. 환율이 1450원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일 1451원 70전 이후로 11일 만에 처음이네요. 이렇게 21일 이후로 사거리를 연속 1430원대 머무르면서 환율이 뭔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설 연휴 직후인 이날 다시 급등세가 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른 것은 연휴 기간의 대외 변수들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집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이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 딥시크를 내놓다 보니 이 나타난 위험 회피 심리가 위험 자산인 원화의 약세 부담을 가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 외국인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달러 강세 부축입니다. 앞서서 미국 중앙은행이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에서 4.5%로 유지한 것도 환율에는 부담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 이날 오전 설 연휴하고 미국 FOMC 결과 관련해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증시 변동성이 그 IT 부분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됐다고 합니다. 국내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영향을 예의주시할 거라고 이제 밝힌 거죠. 또 FED의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 국내 정치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만큼 위험 요인들이 전개 양상과 그 영향을 경계감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장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음. 삼성전자는 과연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2월 바닥 다지고 3월부터 상승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중국은 어떠냐? 중국. 이구 환신이라는 거 아네? 이구 환신.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다.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연휴 기간에 핸드폰 판매가 중국 내에서 70% 급등을 했더라. 그래서 고객사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재는 다 나왔다.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그 약간의 호재만 나오더라도 삼성 주가는 바닥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시점을 3월 초에 있을 중국 양이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3월 정도면 오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삼성 주가에 대한 HBM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다. 이것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월 한 달은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잡는 한 달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양해 전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살짝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 퀄테스트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라는 게 튀어나와 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변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네. 여기 또 반도체 실적 부진 그 영향으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못 올랐어요. 오른 못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죠. 더 빠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더 빠질 수 있었지만은 그나마 덜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빠졌으면은 5% 이상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HBM 그 콜테스트가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떨어지는 그 깊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시고 이제 앞으로 3년 더욱더 잘해서 이제 HBM 납품을 꾸준하게 잘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